증권광장 1부 지금부터 930 투자전략실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 만나볼게요.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한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오늘 930 투자전략실에서 다룰 주제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네, 수소 충전소 100개 세운다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수소 쪽 관련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 이슈와 더불어서 최근 이제 주요 언론사에서는 어떤 기사들이 좀 나왔는지 헤드라인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롯데케미칼과 SK가스가 합작사를 설립해서 수소 밸류체인을 구축하죠. 5월 31일에 나온 주요 기사 내용들입니다. 네, 수소 시장을 선점하라, 그리고 수소 밸류체인을 위한 기업 간의 협종 연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동미 롯데 회장은 이 롯데케미칼과 SK가스의 합작사 설립을 두고 앞으로 이제 보폭을 더욱 넓혀 나가겠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주요 그룹 총수로서 수소 경제를 선점해서 특명의 합종 연횡의 속도를 붙이겠다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롯데케미칼과 이제 SK가스가 부생 수소 기반의 수소 사업을 앞으로 추진을 한다라는 방침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보를 보이겠다는 건가요? 일단은 네. 뭐 이제 헤드라인에 나온 것처럼 이제 네. 충전소도 확대를 할 예정이고요. 사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충전소가 굉장히 좀 적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가 조금 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인프라가 완전하게 뭐 확보가 된 상황은 아니죠. 그렇죠. 상당히 좀 부족하긴 하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그 관련된 인프라 쪽에 대한 좀 집중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MOU를 또 진행을 하면서 이제 밸류체인에 대한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수소 쪽 같은 경우는 앞으로 굉장히 전도 유망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시장이 열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기 때문에 네. 이 회사들끼리 이제 협력을 하면서 이런 밸류체인 부분을 좀 공유하고 또 이제 확대해 나가는 그런 움직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국내에서 굵직한 기업들이 이렇게 또 협력을 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는 것 자체는 일단 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사실 이제 뭐 전기차 쪽을 좀 먼저 보시게 됐을 때도 지금 전기차 시장도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고 앞으로의 성장이 굉장히 좀 전도 유망한데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뭐 합자도 많이 하고 있고 협력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관련된 부분들도 이와 관련된 똑같은 움직임으로 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수소 충전소와 이제 수소 연료전지 발전 사업 쪽을 조금 집중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다라는 부분을 일단 좀 중심 사항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생수소의 수요 창출을 위해서 앞으로 이제 뭐 수소 충전사라든지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등 사업에 있어서 속도를 내겠다라는 기업들의 입장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수소 충전소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수소 충전소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지 확보가 가장 중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쪽에서는 어떤 기대감을 우리가 좀 가져볼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네. 이제 아무래도 네. 이제 뭐 해외의 경우를 좀 살펴보면 사실 이제 도심 내에도 수소 네. 충전소가 많이 들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네. 사실 우리나라보다 1년 늦게 시작한 나라들 같은 경우도 지금 도심에 좀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지는 사실 있는데 이제 각종 규제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 이제 중심지에서 뭐 200m라든지 뭐 좀 이런 중요한 부분에서 이제 거리두기가 좀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에 따른 좀 부담감이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사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이제 수소차가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충전소는 굉장히 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 69개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0개 목표로 좀 나아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빠르게 이제 위험 시설에 대한 규제가 조금 풀리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규제에 대한 해지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이 사업에 대한 큰 성장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과거에 전기차랑 수소차 시장이 열리기 전에 이제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전기차가 먼저냐, 아니면 수소차가 먼저냐, 네.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제 전기차에 손을 많이 들어줬었던 이유가 이제 충전소 관련된 부분들에서 아무래도 조금 입지라든지 뭐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적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이 열리게 됐을 때는 사실 이제 뭐
마지막으로 가는 부분이 이제 수소 쪽으로 좀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의 확대가 굉장히 좀 커질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사실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도 2050년까지 뭐 1경이 넘어가는 시장의 규모를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런 좀 규제가 풀리는 움직임들만 나타나게 됐을 때는 굉장히 큰 이제 충전소에 대한 발전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또 최근에 이제 소형 원자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이슈도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결국엔 그린 수소를 뭐 친재생 에너지에서 나오는 걸 이제 그린 수소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소형 원자로 관련된 SMR 관련된 부분도 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사실 좀 기대감들도 최근에 많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충전소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은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는 방향으로 지켜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업들의 이제 적극적인 행보에 정부의 정책까지 이제 뒷받침이 된다면 인프라 구축에도 상당히 속도가 붙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소 충전소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들어봤고, 관련 종목으로 들어가서 좀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충전소 관련주 하면 EM코리아가 있습니다. 이 종목은 자회사 EM솔루션을 통해서 뭐 수소 에너지, 수소 충전소 등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일단 자회사 종속회사죠. 결국엔 네. 종속회사에 대한 이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거의 다 이제 본업으로 하기보다는 뭐 네. 종속회사라든지 자회사 쪽에서 움직임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수소 충전소 관련된 부분에서 좀 독보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뭐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이제 규제가 완화가 된다라는 그런 움직임들로 봤을 때는 사실 이제 굉장히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본업 자체도 좀 나쁘지가 않은 게, 일단은 뭐 공작기계 쪽에 대한 그런 움직임들이 나쁘지가 않아요. 일단 뭐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또 양대 사들이 좀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에 따른 기대감들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또 방산 부분을 또 가지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견조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종속회사에 대한 이제 수소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게 됐을 때 좀 주가의 상승 여력이 좀 크게 열리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뭐 친환경적인 움직임들에 대해서는 뭐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뭐 이제 기후 협약이라든지 이제 저탄소 관련된 움직임들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정부의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친환경적인 움직임들 계속 나타나고 있고, 사실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었던 섹터들 보시면 뭐 이제 조선 같은 경우도 LNG선으로 또 부각이 됐었고요. 또 이제 뭐 이런 인테리어 관련된 부분에서도 친환경 쪽 소재들을 사용하는 업체들이 좀 강하게 움직임이 나타난 부분들, 또 자동차에서도 수소 전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까지 좀 챙겨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그린 수소 쪽으로 또 넘어가게 됐을 때는 어쨌든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시장의 확대되는 그런 움직임에 굉장히 좀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뭐 롯데케미칼도 본업은 따로 있지만 최근에 친환경 쪽으로 행보를 보이고 있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다양한 섹터에서 지금 기업들이 본업 외에 친환경 쪽으로 이 신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거는 당장 주가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만한 이슈인가요? 어때요? 사실은 조금 네. 이제 중장기로 봐야겠죠. 시간이 왜냐하면 조금 더 필요한 그렇죠. 건가요? 왜냐하면 이제 실적으로 반영이 되는 그런 이슈들 같은 경우는 뭐 네. 당장 실적이 굉장히 크게 성장이 될 법한 그런 이슈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당장 실적으로 이제 기여가 된 그런 이제 이슈가 터져 나와야 이제 주가에 바로 반영이 되는데, 사실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는 또 네. 산업이다 보니까 대신에 이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모아가시는 전략으로는 충분히 좀 괜찮고, 또 이제 뭐 터치적인 움직임들 좀 네. 봐야 되겠지만 이제 우상향하는 흐름들이 나타난다라고 봤을 때는 뭐 충분히 좀 앞으로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소 충전소 관련주로 첫 번째 종목은 EN코리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이 종목에 대한 투자 매력도 별점으로 주고 있거든요. 몇 점 주시겠어요? 별 4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별점 후하게 주셨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수소차 관련주들 주가 상당히 많이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차트룸과
함께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차트적인 흐름을 좀 보시게 됐을 때 네. 굉장히 좀 많이 눌려 있습니다. 뭐 일단은 단기적으로 뭐 일봉을 보시더라도 굉장히 좀 한번 부각이 됐었던 수소 관련된 이슈들이 좀 크게 부각이 됐을 때 한번 슈팅이 나왔고 그 이후부터는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주봉이랑 월봉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좀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가 좀 탄력성이 떨어진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막 이제 바닥을 좀 다져서 조금씩 턴어라운드 할까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흐름을 지켜보실 필요는 좀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사실 뭐 지금 이제 주봉이나 월봉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좀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접근은 가능하나 일단 1차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밑에 한 두 박스 정도 더 그려가지고 한 2, 3차적으로 좀 매물을 모아가는 그런 이제 투자 전략으로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운용 기간 자체도 좀 상당히 길게 좀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좀 접근을 해보셨을 때는 충분히 가져갈 만한 종목이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 기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주가 위치 부담스럽지 않고 단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네. 시장에서 관심도가 들어와야 이런 종목군들 같은 시세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물론 지금 단발적인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의 이슈는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그런 거 치고는 사실 주가의 탄력도가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의 관심도에서는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뭐 주가 급등 나올 거야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기엔 좀 어려운 종목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이슈와 함께 강한 수급이 들어와야지 조금 주가 퍼포먼스가 좋을 수 있다라고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소차 관련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수소차와 관련된 이슈는 시장에서 어떤 것들이 좀 있나요? 뭐 네. 그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친환경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뭐 이에 따른 뭐 기대감들 계속적으로 확대가 될 수 있겠다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네. 사실 이제 수소차도 우리가 중국의 흐름들을 좀 잘 지켜봐야 됩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중국 정부에서 이제 보조금을 엄청나게 지급을 하면서 확 끌어올리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수소 관련된 부분에서도 해당 이슈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작년부터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기대감이 확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 시장 쪽에서부터 좀 기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전반적으로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서도 사실 수소차에 대한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좀 확대를 해 나가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기대감들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 보실 필요는 있겠고요. 근데 다만 지금 이 섹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소차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충전소 자체가 조금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차를 구매를 하더라도 사실 이제 원활하게 이용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땐 당연히 수요가 좀 어느 정도는 제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얼리 어댑터 그런 관련된 사람들만 좀 구매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인프라가 구축이 조금 더 원활하게 되는 그런 흐름들이 발생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럴 땐 좀 본격적으로 일단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소차와 관련된 업황 얘기를 저희가 먼저 들어봤고요. 이제 종목으로 들어갈 텐데 일진다이아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자회사가 일진복합 소재인데 현대차 넥소의 수소 탱크를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이제 그 관련된 이슈 때문에 뭐 이제 수소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일진다이아의 이런 가격 탄력성이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는 네. 부분들이 나왔고요. 사실 이제 일진복합 소재에서 이제 사명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사명을 변경을 했고 이제 IPO를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IPO 관련된 부분이 이제 진행이 됐을 때 조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 게 최근에 뭐 에코프로라든지 뭐 FNF라든지 뭐 분할이라든지 이제 IPO를 좀 진행을 했을 때 좀 주가의 탄력성 부분에서는 조금은 조정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만약에 IPO를 좀 진행을 하게 됐을 때 뭐 3년치의 매출액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뭐 공모가 상단으로 진행이 됐을 때는 이에 따른 좀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좀 기대감은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도 이제 본업은 다이아 관련된 부분에서 진행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진 복합 소재, 과거의 일진 복합 소재에 대한 이런 말씀해주신 수소 탱크를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주가의 탄력성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타났고 그에 따라서 이제 수소차 관련된 종목으로 좀 엮여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이 IPO 관련된 움직임들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따라서 또 이제 단기간에 좀 슈팅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움직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소차 관련된 부분으로만 너무 보지 마시고 지금 이제 IPO 관련된 이슈도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IPO 관련된 종목군들이 진행이 됐을 때 움직임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대응해 보실 필요는 단기적으로 좀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관련된 부분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긍정적인 흐름들은 좀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진 복합 소재가 일진 하이솔루스로 사명이 변경이 됐었네요. 네네네. 네, 제가 보고서를 보고 공부를 하기는 했는데 사명 변경이 된 줄을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수소 탱크 쪽에서 이 기회를 찾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제 다회사가 IPO를 또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멘텀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일진다이아 투자 매력도 별점 몇 점일까요? 이것도 별 4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동일하네요. 네, 동일합니다. 일단은 뭐 거의 비슷한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사실 좀 비슷합니다. 주가가 지금 좀 비슷하죠. 그쵸. 네. 그래서 좀 한동안 좀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사실 이제 주가의 탄력성이 좀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좀 여력은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IPO 관련된 이슈를 사실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좀 투자자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는지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일단은 이제 공모가 상단 쪽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매출에 대한 부분들도 연간 3년치에 대한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래서 그와 관련된 움직임들 이제 예비 심사 뭐 청구하고 이런 관련된 부분들이 일정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흐름들을 일단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뭐 이제 수소 충전소 관련된 EM코리아랑 좀 비슷합니다. 지금 수소차 관련된 사실 섹터는 시장의 주도주는 아니고요. 관련된 이제 모멘텀들이 조금씩 나오다 보니까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본격적으로 들어올 때 사실 접근하는 게 맞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 사실 이제 운용 기간을 길게 잡고 똑같이 좀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대신에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 사실 한 번에 단번에 매수를 하시게 됐을 때는 굉장히 좀 고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뭐 2, 3차 좀 많게는 5차까지도 나눠가지고 조금씩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수소 탱크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 수소 탱크가 뭐 철도라든지 선박 비행기 등등 좀 무궁무진하게 활용이 될 거는 분명한데 주가가 놓여 있는 위치도 중요하니까 저희가 투자 매력도 별점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저희가 수소 충전소와 함께 수소 쪽 얘기를 했으니까 관심 있게 볼 만한 공략주 소개를 해주시죠. 네, 효성 첨단 소재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좀 굉장히 묵직한 종목입니다. 이제 가격대가 좀 나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조금 묵직한데 사실 최근에 효성 그룹주도 굉장히 좀 잘 효성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잘 움직이기도 했고요. 일단은 뭐 전방 산업에 대한 이런 이제 업황들이 굉장히 좀 좋아지다 보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 좀 덩치가 큰 회사이다 보니까 상당히 다양한 그런 이제 업종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업은 타이어 보강제. 그렇죠. 타이어 쪽이죠. 보강제 쪽이 네. 굉장히 좀 강하다라고 뭐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산업들이 또 워낙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안정적인 매출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가져가실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수소 용기 쪽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탄소 섬유 관련된 그런 비중들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성장 기대감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산탄소 섬유 쪽에서는 좀 이제 프리미엄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좀 이제 독보적인 또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각종 증설 관련된 그런 모멘텀들도 있다 보니까 이제 증설이 되고 이제 생산량이 늘어나게 됐을 때 이제 자연스럽게 또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업황 자체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추가적인 이제 수주들이 나오면서 이제 관련된 매출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고 해당 종목을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월 초에 탄소섬유 증설 계획을 또 발표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네.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좀 되고 있고요. 이제 관련된 부분 이제 증설 말씀을 드린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인데 이제 네. 하반기 돼서 이제 그 부분이 늘어나면 생산량이 한 3배 정도 늘어나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게 됐을 때는 증설을 자연스럽게 한다는 거는 수요 증가에 대비를 하는 그렇죠. 건가요? 그게 이제 정석적인 움직임이죠. 보통 네. 이제 증설을 한다거나 투자를 많이 하는 거는 그 관련된 산업이 성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좀 예상을 해서 많이 선제적으로 투자를 감행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와 관점으로 좀 그런 관련된 관점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관련된 성장성은 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업에서 얼마나 실적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말씀해 주셨던 뭐 탄소 섬유에 대한 재평가가 얼마나 반영이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 이 종목도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투자 매력도 별점 몇 점 주시겠어요? 일단은 별 5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네. 골라오신 공략입니까? 네, 그래서 별 5개 좀 민망하지만 5개 네.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해당 이제 매수가 같은 경우 조금은 눌릴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34만 원부터 35만 5천 원까지 조금은 눌렸을 때 여기 이제 전 라인 부근까지 왔을 때 좀 매수를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해당 라인 같은 경우 좀 깨지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사실 증권사 목표가들은 굉장히 좀 높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전고점보다 조금 더 높은 50만 원 조금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 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손절 라인은 32만 3천 원으로 단기적으로 좀 추세가 이탈이 되게 됐을 때는 좀 세게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좀 자리이다 보니까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매수가 대비 조금 타이트하게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효성 첨단 소재뿐만 아니라 효성화학 등 이 효성 그룹주들을 이미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좀 그러면 뭐 이런 이슈들 속에서 무난하게 보유하신 분들도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을까요? 네, 저는 네. 충분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네. 워낙 그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들 그리고 뭐 실적이라든지 전망 그리고 뭐 증권사 레포트들도 다 긍정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이제 그룹주들에 대한 좀 네. 약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뭐 실적 모멘텀은 확실한 효성 그룹주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수소와 관련된 얘기 930 투자전략실에서 다뤄봤습니다. 대표적인 수소 충전 관련소 EM코리아에 대해 하창환 본부장 투자 매력도 별 4개 주셨고요. 뭐 수소차 관련주인 일진다이아도 투자 매력도는 동일합니다. 별점 4개였습니다. 오늘 효성 첨단 소재를 공략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투자 매력도 별점 5개와 함께 목표 주가 50만 원으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네, 시장의 이슈 오늘은 하창환 본부장과 훑어보는 시간 가져봤고요. 지금까지 930 투자전략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